9월 1일이죠. 오늘 원래는 화요 모임 오전에 있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부산 2단계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지금 학교에를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부득이하게 공부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제 화요일 날도 저녁 7시에 이제 밴드 라이브로 공부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오픈 모임이 일부 축소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신청하시는 분, 그러니까 대담 위주로 지금 저희 릴라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신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1대1로 대화를 하면서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에 대해 소개를 해준다고요? 예. 조금 이 마이크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로요? 예. 이쪽으로 좀 하시면 안 돼요?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쪽 기스로. 예. 됐습니다. 오기로. 예. 목소리 잘 들립니까?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예. 잠시. 예. 예, 그러면. 예. 저는 아직까지 제대로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고 답답해서 지금 우리 릴라 선생님한테 면담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예. 공부는 어떻게, 예전부터도 이런 마음 공부나 어떤 도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거 관심이 있었습니까? 성장하시는 과정. 예, 그렇죠. 그거는 어릴 때부터 좀 관심이 좀 있었는 것 같고. 예. 옛날에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젊을 때지, 좀 도라 하면은 어떻게, 도를 닦으면은 좀 전체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 하고는 좀 편리한 거지. 뭔가 능력도 좀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자들이라 하면은 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좀 여유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전에 이제 국선도도 좀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다른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실 빠져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 힘들고 하니까 그건 나중은 실제 어떤 체력 보강밖에 사실 다른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또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만 그냥 좀 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에너지가 좀 많이 차면은 마음은 좀 편하는 거 그 정도지 그 자체가 무슨 도라고 할 것 같지는 별로 못 느꼈습니다. 그때 거사님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근데 국선도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게 도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사실 도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체력 단련이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굳건하게 갖는 거지 그 자체가 진리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하고는 제가 꼭 그렇진 않다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은 들으셨네요. 처음에는 이제 도라 하면 사람들이 다 막연하게 도를 얻으면은 뭔가 특별한 걸 얻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특별하게 얻으면은 좀 달리 보통 일반 사람보다 달리 좀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거는 같지는 않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사람 몸이 편해야지 또 마음도 또 편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지금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방향은 틀리다고. 그러면은 어떤 수련을 하시다가 이제 성장하셔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하시면서 그 운동은 그냥 그만두신 건가요? 젊을 때 한 게 아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쏟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만 막, 직업적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진리에 대한 탐구랄까 아니면은 구도의 여정이라는 것이 꼭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식의 어떤 방법들도 많을 텐데 이쪽으로 어떻게 인연 맺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성당에 제가 다녀 있었는데. 성당에 특별한 믿음이 있으셨나요? 이제 성당에 가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권유에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권유, 주변의 권유. 좋으니까 가자. 예, 예. 그리고 이제 집사람도 오늘 열심히 다니니까 또 한 번 그러면 뭐 가게 된 거지. 가서 예. 영set 세례도 받고 했는데, 예.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가던 그런 생각하고 예. 그쪽에서 사실 교리하고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럽니까 불일치가 생기가지고 그게 완전히 받아지지를 않더라고. 예. 몸은 가는데 마음이 100% 가지지 않으니까. 가르침이나 예, 설교가 그 자체가 가장 그래도 인상적으로 뭔가 납득이 안 된다거나 그런 가르침들이 있나요? 기억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내가 그걸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고해성사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런 형식으로 드러난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되게 신적인 존재, 그걸 그냥 그대로 한다는 게 잘 안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거? 그게 무조건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그게 안 되고. 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걸 내가 했을 때는 예. 좀 어떤 신이라는 거에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이야기하던 그런 어떤 하늘신이라든지 이런 예. 식으로 생각했었지. 예. 그걸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한정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게 내가 몸속으로 탁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 항상 그 안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예. 그 신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가르침? 예, 근데 사실 이제 무조건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또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마음도 편안하고, 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게 100%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특별하게 탐구하거나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으라 해서 믿는 분들 가운데 참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렇죠. 분들도 있었지만 거사님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뭘 하게 되면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열심히 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게 처음에 뭔가 열심히 이게 집중해서 하고 그다음 그런 과정에서 그걸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게 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당에도 인연이 있으시고 카톨릭에 인연이 있으셨는데 지금 좀 다른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공부처가 다르고 어떤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종교라고 치면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인데 이쪽 공부를 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제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게, 개인사 때문에 내가 사실 범민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 범민이 많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닐라 선생님한테, 사실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떤 그때 결정을 최선을 다하더라도, 나중에 보면은 결정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일이 잘못돼가지고 정말로 어려움이 처하면은 사실 반범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제일 힘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전에 우연히 이제 실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몽지 선생님, 미래 선생님 하는 걸 제가 유튜브로 처음 접하신 거네요. 알게 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상담을 하고 나서 예. 그게 이게 내가 내 생각이 만드는 게 많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게 너무 좀 많다.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일라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고 나서 좀 많이 좀 가벼워졌죠. 사실은. 네. 그 저한테는 사실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또 이제 뭐 성당에 열심히 다녔으면은 또 그쪽에서 그렇게 해결이 뭐 낫겠지만은 제가 거기서 이제 완전히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책 같은 경우를 이제 뭐 그런 쪽 책을 잘 안 보고 오히려 동양적인 어떤 네. 사상에 대한 네. 걸 좀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좀 된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쪽 카톨릭이 가르치는 네, 그 카톨릭이 동양적인 그리고 뭐 사실 사상이나 이런 제가 거 뭐 카톨릭이 한다 익숙하니까. 해도 뭐 다 계속 일하다 보니까 네. 레지오 같은 것도 뭐 이제 뭐 안 하게 되고 제대로 뭐 성경도 안 보게 되고 네. 뭐 그냥 뭐 일요일 날 이제 와서 뭐 신부님 강론하는 그런 것만 주로 듣는 그런 쪽이었죠. 제가 그걸 별도로 공부를 지금 내가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다는 그런 것 같이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사실은. 지금 가장 이쪽 영성 쪽으로 지금은 좀 이제 나이도 꾸준히. 들고, 예. 이제 뭐,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언제 이제 하더라도 내가 좀 의연하게 예. 그리고 이게 내가 어떠한 것도 의연하게 맞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어떤 그게 인연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 뭐 예를 들어서 의연했으면 뭐 좋겠다. 보통 우리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도 예. 실제로는 지금 뭐 누구나 다 이제 건강할 때는 사실 죽음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 사실 그 사람들이 막상 당하면은 예. 당하고 예. 실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죠. 그래. 근데도 어쨌든 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그 동영상을 봤다는 거는 그 카톨릭이나 이제 성당에 안 다니셔도 관심이 상당히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에서 이런 마음 공부에 대한 영상을 보기가 선택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뭔가 찾고는 계셨었나요? 근데 이제 제가 저 개인 사정으로서 이제 좀 절에 이제 몇 개월 있었죠. 한 7, 8개월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절에 뭐 수행하러 간 거는 아니고 집에 휴양 때문에 휴양 때문에 쉬러 가신 집에 가족이 휴양 때문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몇 달 지나다 보니까 거기 계시는 분이 해안 스님의 금강경을 한번 해안 스님이요. 네. 그 노란색 표지로 되어 있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나서 유튜브를 이렇게 그 읽어봐도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어. 안 되고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제 지금 저기 뭡니까 이게 범어사 계시는 그렇죠. 범어사 계시는 스님 문수선언의 그 무비 스님. 무비 스님 하는 것도 듣고 이래 했는데 사실 제가 도저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치로는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특히나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강의 모래를 다 그 정도로 보시를 하더라도
그 수지 독송하는 것만 못하다. 이경을 수지 독송하는 예, 것만 그렇게 얘기. 네. 그런데 그걸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내가 네. 그분 설명으로서는 이게 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되셨네요. 근데 그 뭐 사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 도대체 그거는 뭐 얘기가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던 차에 제가 이제 건강경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연결된 거죠. 연동이 돼서 들어오신 거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시간이 좀 참여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저희 모임이 3년 정도 됐죠. 3년 됐습니까? 지금까지. 3년 정도 됐는데 이제 아직까지 세속에 지금 하고 있는 저 일도 일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공부도 관심 있고 이게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한 군데에 특히나 이 공부에 집중적으로 제가 사실 못 했고 그리고 한 1년 이상은 1년 한 반 내지 2년은 어떤 그 옛날에 그래도 한 20년 정도 그쪽에서 이제 가톨릭 쪽에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게 우리가 들은 머릿속에 있는 그런 게 하고 이게 좀 그걸 이렇게 완전히 거기서 편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처음엔 좀 가르침 충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으셨나요? 충돌이라기보다는 이제 양쪽이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을 건너와서 다시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을 때는 이쪽이 아무래도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뭐 이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쪽을 건너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이거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시간이 한 1년여 정도. 한 1년 이상. 그래도 꾸준히 참여는 하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그렇지만 제가 뭐 일주일에 뭐 한 번인데도 못 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했으면 이게 빨리 건너올 수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하질 안 했으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된 것 같고. 그럼 그 이후로 한 2년 정도는 이제 그 가톨릭의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그쪽에 뭐 거기 뭐 옳고 그런 것보다는 그 자체가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해 어떤 걸림이 별로 없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좀 떠오르는 이제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오후에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제 그분하고 통화한 지는 한 두어 달 전인가 한번 통화하고, 성함은 누군지 몰라요. 말씀을 안 하시고, 뭐 저도 뭐 그런 걸 자세하게 묻는 것도 이제 그분이 이제 원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서 묻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제가 그 무심선언 다닐 때가 한 2003년이거든요. 근데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알고 계신데 저는 사실 기억이 없고. 근데 그때 2005, 6년 그쯤이죠. 근데 그 법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체험이 왔나 봐요. 근데 그 체험이 온 상태에서 그분이 이제 공무원 시험인가 이런 걸 준비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해서 이제 부산 말고 타지에 이렇게 발령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대한 이제 체험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다 알아들었고, 그래서 이 자리만 지키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법문도 들으셨겠죠. 근데 뭐 이렇게 참여한다거나 한 번도 묻지를 않았대요. 자기 체험에 대해서. 근데 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법문의 말이 한 말도 안 들리다가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지 소화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당시에 선생님한테 뭐 점검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 스승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묻는다거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고, 이거 알았으니까 이거 지키면서 그냥 내 생활을 하면
있지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죠.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공부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15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그래서 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물론 제 말이 그분의 어떤 그 상태를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뭐냐면 공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자기 삶의 중요한 부분이 공부도 물론 이제 포기할 수 없는 거지만 다른 부분도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 그냥 확인하는데 그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문제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밋밋하고 그러니까 크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잡아 끌지는 매력적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게 밋밋하고. 근데 다른 분별 경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사람을 만난다거나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이성을 만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또 그 이후로 또 사람을 만나서 계속 만나왔는데 제가 원만하게 풀리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에서 시달리면 이거 챙기고 괜찮아지면 또 사이가 좋아지면 이런 식의 뭔가 시소 타는 듯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이게 죽도 밥도 안 된 거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근데 이제 헤어짐 막상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헤어질 여건이 되니까 이제 와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또 이 인연이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또 좋은 식으로 이렇게 원래대로 복귀될 수도 있는 이 여운이 그런 식의 그런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떠난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부의 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우리 공부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뭔지를. 공부라는 거는 이 공부가 뭐냐면은 이 공부는 모든 분별을 떠나는 게 이 공부의 성숙이고 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기엔 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삶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진실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공부죠. 그럼 뭐냐면 자기 삶에서 이게 다가 되는 게 공부거든요. 이게 다가 되는 게 공부죠. 근데 요것도 이 분별 세계의 어떤 즐거움도 잡고 있고 요것도 공부하고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이쪽 세계에 몰입도 안 돼요. 이게 자꾸 이게 진짜가 아닌데 이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이제 소식은 있고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공부도 하면서 내 개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묻는데 이게 두 가지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공부를 하려면 이거 포기하라고. 그 괴로움이나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집착이나 이런 거를 포기하면 공부는 돼요. 모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세속적인 거에 대한 어떤 집착하는 마음, 분별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공부는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잡고 있기 때문에 공부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물론 어떤 삶의 어떤 불만족이나 뭐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그런 식의 분별적인 어떤 경계를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는데 어느 시점 되면 그 목표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오로지 이것만이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공부가 이렇게 깊어지고 이 자리를 자각하고 물론 그 이전부터 또 어떤 세속적인 것을 잡고 있으면 절대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돼버려야 돼요. 자기 삶에서.
가장 이게 중앙에 있어야 되고 중심에 있어야 되고 첫째 자리에 있지 않은 한 절대 공부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공부가 안 된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뭔지를 아세요. 이거는 모든 분별을 떠나는 거거든요. 모든 분별이 망상이다. 분별이 우리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그런 어떤 뭐 즐거움의 대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 따로 둘 수 있는 그것은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 분별 집착을 떠나는 게 공부가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공부가 온전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세속에 아까 거선이 말씀 중에 세속에 대한 일도 놓지 못하고 공부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진 않고 꾸준히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의 아주 바른 마음 자세만 갖추면 시간이 성숙시켜 준다고 봐요. 모든 삶에서 이거를 먼저 보게 되고 먼저 챙기게 되면 특별한 뭐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항상 모든 삶의 면면에서 이게 중요하고 이 문제가 내한테 이 생에 남아있는 최대의 어떤 과제라면요. 다 이걸로 보입니다. 공부로. 그러면서 어떤 우리가 장애에 이렇게 맞닥뜨리거나 그런 거는 다 이게 아닌 어떤 분별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갈등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이게 항상 먼저이고 이것이 어떤 목표의 대상도 아니고 추구의 대상도 아닌 그냥 이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 순간 이걸 놓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혔을 때,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가 부딪히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항상 뭐 우선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놓아버리는 것이 돼버려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게 말은 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분별이고 이거는 분별 아닌 거거든요. 분별 아닌 거거든요. 어떤 식의 생각도 아니고 어떤 존재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그냥 그 모든 것 이전의 이 일인 건데 이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려면 자꾸 이거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실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그 분별상에 대한 그 사로잡힘이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사에서 의연해지고 싶다. 그렇죠. 생사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몸과 에고의 생사잖아요. 우리가 생사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러면 이 몸과 마음에서 그러니까 죽는 문제에 대해서 의연해지려면 이 몸이 좋아하는 것은 벌써 놓아져 버려야 돼요. 이 몸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집착해서 우리가 이걸 실체가 아닌데 그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사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몸조차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몸이 좋아하고 몸이 추구하는 것까지 남아있으면 장애가 겹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거사님의 어떤 그 소망은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공부를 봤을 때는 그게 세속에 그것도 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사에서 의연해지고 싶다.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럼 의연해지고 싶으면 모든 걸 놓아버려야 돼요. 자기조차도.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선택은 이제 거사님이 하시는 거고. 뭐 생사에 뭐 흔들리더라도 여전히 그 즐거움을 놓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살고 죽는 문제에 의연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의연하게 할 수 있게 자기 삶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그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남은 생에 이것이 다가 되지 않은 한은 공부가 나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물론 그동안에 어떤 살아오면서 뭐 인연들 있잖아요. 숙세의 업이나 관계 맺은 사람들의 어떤 그 보살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도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리 중요하고 나한테 내가 이렇게 놓아버릴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이 실상의 입장에서 그거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그게 그림자와 같은 환과 같은 실체가 없는 존재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여전히 집착하고 묶이기 있는 삶을 사시겠는가?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사실 어느 게 먼저냐인데 예.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느끼면은 그걸 이제 그렇게 사실 내가 이게 그걸 깨닫고 느낀다면은 예. 훨씬 가벼워지겠죠. 예. 안 그렇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그렇게까지 안 되니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그 전에 옛날보다는 훨씬 좀 무게감은 예. 현실 무게감 좀 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예. 거기서 이제 뭐 발을 못 빼고 있고 예. 아직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데 예. 그래도 뭐 어떻게 이제 욕심은 예. 두 개가 병행해도 뭐 길이 있으면은 한번 좋겠다는 게 생각이라 그게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50년, 60년, 70년을 이 분별하는 데는 너무 이렇게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크게 의미를 두고 집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선에서 이 세속의 지혜로서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하던 대로 이렇게 살아오셔도 큰 손해는 안 난다고 봐요. 그동안에 배운 게 다 그 짓인데 그 분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의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배워온 것들이. 그러면 지금 정도면은 거의 이제 박사급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분별이나 특별하게,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 대한 분별 집착이나 어떤 그 마음을 많이 기울이지 않아도 웬만큼 우리가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다 갖추고 있다고 봐요. 그거를 특별하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그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렇게 예전처럼 막 그렇게 열심히는 못하지만 그만한 실적을 못 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손해나지 않게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는 그 전보다는 훨씬 이제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예. 이렇게 정신적으로 예. 이제 일에 쏟는 거는 훨씬 줄었죠. 예. 옛날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도 스스로를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해오셨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에너지를 이 공부에 좀 몰입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갖는 게 거사님한테는 참 중요한 일인 것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죽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은 문제, 가장 큰 문제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는 항상 이 본래 자신을 떠나서 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것 위에서 항상 몸과 마음이 이제 굴러가고 있고, 삶이라는 게, 관계라는 게 다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데, 이 몸과 마음을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이렇게 떠날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몸과 마음이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떠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런 기회는 열려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일단은 그 관심, 의문, 몰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게 자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자각이 안 되는 이유는 그동안에 누누이 들어와서 알겠지만은 이게 이상해요. 뭔가 얘기는, 그래, 분별과 집착 이런 것 때문에 뭐 이것이 가려서 이것이 보이지 않지라고 이해하는 거와 진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서 진짜 자기가 그러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 놓아버리는 거는 또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단지 듣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웬만한 분별 집착을 놓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듣다 보면 이 자리를 깨닫지 않아도 많이 쉬워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웬만한 일들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이 막 그리 거칠게 일어나는 생각들 그 다음에 사실 쓸데없는 생각들은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과거와 미래를 막 왔다 갔다 하던 생각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그냥 눈앞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식의 그런 상태가 되면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어떤 두려운 상상이 자기를 크게 흔들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인지가 되든 인지가 되지 않든. 근데 요것마저도 이거는 순간적인 제가 보기에는 어떤 순간적인 변화라고 보거든요. 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미세한 분별, 이것도 분별이구나라고 탁 놓아버리는 순간이 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쿵저러쿵 멀리 이 생각이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작동되는 분별의식, 마치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그 물결이 일렁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법문도 웬만한큼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뭐냐면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예전과 달리 편안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시원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딱 이렇게 뭔가 이 직지를 한다거나 이겁니다 할 때는 이게 머리가 그냥 멍해진다거나 이런 상태. 근데 여기에서 미세하게 분별이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눈앞에 어떤 일이라는 이런 생각이라든가 지금 이 순간에 이 눈앞에 있는 이 전체 이런 식의 어떤 미세한 분별이라든가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도 분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현재의 상도 분별이에요. 눈앞에 있는 허공이 법은 아닙니다. 그것도 눈앞에 있는 허공이다. 이게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작용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런 소음이 완전히 끊어져야 됩니다. 그 눈앞의 현상 이전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쑥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이렇게 이해가 되면 그 생각이죠. 아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 생각하기 전에 보고 있는 거죠. 뭐. 아니 그 생각이잖아요. 보고 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 생각 이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것도 생각이에요. 보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 아닌가요? 보고 있다?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자체는 생각이지만은 예. 말로 해서 그렇지 그걸 말로 표현하기 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그것이 물론 이제 그 언어화되면은 이게 분명히 이게 그 아주 어떻게 보면 구조화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속삭임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마저 떨어져 버리면 이게 보고 있다라는 말이 이 말조차도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의식조차도. 그래서 순간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틈이 벌어진 거예요.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대상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식의 어떤 감탄사, 이게 눈이 어디에도 초점이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상에. 눈이 눈에 초점이 맞는다 해야 되나? 사실 눈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눈이라고 칩시다. 그렇죠? 눈이라고 쳐요. 우리의 존재가 눈이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자꾸 밖을 상을 보게 돼 있어요. 밖을 향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눈이 눈을 확인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일이거든요. 눈이 눈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탁 드러나면 사실은 이 순간에 보고 있다라는 건 대상에 떨어진 거잖아요. 어떤 식의 느낌이든 간에. 그렇죠? 눈이 눈을 보는 건 아니잖아. 그건 벌써 틈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눈이 눈을 자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봄이 봄을 보는 것이지, 봄이 그게 아주 찰나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라도 만약에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벌써 이게 대상에 떨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그런 속삭임이 없을지라도. 상에 떨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보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어쨌든 간에 네. 그 이 상이 없으면 뭐죠? 상에 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상에 향하지 않으면 그죠? 이 대상에 향하지 않으면 예. 마음의 시선이 보는데 대상으로 마음이 가 있지 않아. 그럼 이 비추는 이 자체 아닌가요, 그냥? 보고 있잖아. 이거는 이제 그죠? 보고 있는데 마음이 대상이 없어요. 그럼 아무 일이 거기에 무슨 블랙처럼 아무 깜깜한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환하게 비춤이 있잖아. 비춤 그냥 아무런 말 없이 묵시적으로 비추는 게 있잖아요. 묵시적으로 침묵이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침묵이라 하면 뭐 캄캄하고 어두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음이 없는 이것이 비추고 있잖아요. 생각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언어인데 지금 이 경험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을 자각할 때 인연을 보면 항상 어떤 기연이 있어요. 그게 꽃이 드러난다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이거나 아니면 소리가 드러난다거나 다 우리가 얘기하는 분별 대상이죠. 근데 그때 깨닫는다고. 그냥 아무런 대상이 없을 때 깨닫지는 않아요. 아무런 대상이 없을 때 깨닫는다는 것은 깊은 잠 속에서 깨닫는다거나, 그죠?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깨닫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어둠도 대상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러니까 어둠, 밝음, 꽃, 손가락.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상이 비출 때 이 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추지 않으면 상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항상 먼저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컵만 눈앞에 이게 죽비다 그러면 죽비만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비가 드러나면 죽비에 탁 사로잡혀 버리거든요. 이 주의가 여기에 딱 갇혀 버리거든요. 근데 이 죽비 내지는 눈에 보이는 대상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어디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그냥 딱 순간적으로 마음이 이게 대상이니까 대상은 아니라고 눈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경계는 아니라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마음이 탁 정지가 돼요. 막 대상으로 향하던 마음이. 그럼 그때 자각하는 건 뭐냐면 이 막 바쁘게 움직였던 마음이 탁 멈춰지면서 이것이 자기를 자각하는 거라. 이것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었는데 우리는 비추는 대상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대상화에 떨어지는 그 습관이 탁 정지되는 순간 이것이 일체가 여기에서 비춰진 대상이구나라는 것이 탁 자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거든요, 거사님이. 왜냐하면 이게 죽비가 보인다는 것이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 죽비라는 모습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비추는 게 있어야지 대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우리의 공부는 그 대상, 차별된 대상이 아니라 모든 대상을 비추는 이러한 성품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눈앞에 보이는 어떤 거에 이렇게 가면은요 절대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 대상화에 떨어지는 것이고 마음이 밖으로 향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경계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 왜?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시선이 엉뚱한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시선이. 마음의 눈이 엉뚱한 것을 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자꾸 차별상의 마음이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컵이 보면 컵이 확 떨어지고 꽃이 보면 꽃이 확 떨어지고 몸이 보이면 내 몸이지 하면서 이게 대상이 확 떨어지고. 근데 몸이나 꽃이나 탁자나 다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 보는 자체가 있잖아요. 보는 자체. 보는 내용이 아니라 그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모양으로서 볼 수가 없어요. 모양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대상은 모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죽비처럼, 그죠? 근데 그냥 이것을 자각한다는 것은 대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이런 식의 눈앞에 보이는 대상, 그게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이 됐든 거기에 떨어지지 않으면 요것만 있어요. 요것밖에 없어요. 분명히 이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 손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손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거기서 다 저절로 다 비추고 있는데 그걸 어떤 모양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저절로 이거는 내가 의지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아니면 나의 몸이 이런 식의 이렇게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고 저절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필요 없이 이것이 비추고 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은 여기서 1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생각이죠. 자기가 뭔가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본다라는 말은 내가 본다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나의 노력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보는데 누가 봅니까? 내가 보지. 단지 내가 본다라는 그 앞에 말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 이전에 내가 본다는 것까지도 비추고 있어요. 모르겠죠? 지금 모르시겠죠? 모르겠죠? 모르겠다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일으킨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르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실은 알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죠. 모르는 거 알지.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의지가 아니죠. 그냥 저절로 알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를 저절로 알고 계시죠. 그건 뭐죠? 그것이 내가 안다라는 것도 알지 않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모르겠음을 알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알지 않나요? 여기서 아는 것도 알고 모르는 것도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왜? 그 이전에 저절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아는 어떤 것도 아니고 모르는 어떤 일도 아니고 이거는 안다 모른다를 그냥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안다 모른다를 저절로 내가 원치 않지만 모르는 일을 원치 않지만 모른다는 걸 저절로 아는 게 있어요. 컵 아시겠죠 이거? 이거를 아는 것처럼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거 아닌가요? 이 도를 모른다는 거를? 컵을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죠. 그렇죠? 예. 도는 아십니까? 예? 도. 깨달으면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죠. 이것도 저절로 아셨죠. 컵이라는 거를. 예. 모른다는 것도 저절로 아셨죠. 예. 그게 있네요. 그거 쓰고 계시네요. 그럼 이 컵이라는 거를 아는 것이 사실 죽비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저절로. 그렇죠. 지금 그게 있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거사님한테 있죠. 그건 저한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거 있잖아요. 쓰고 있는. 이거 하늘이구나라고 이것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땅이구나라고 먼저 알고,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고. 그거는 내가 미처 노력을 하고 의도를 하기 이전에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자자의 성자를 쓰거든요. 자성불이다, 자성이다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먼저 아는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아시죠, 그냥. 먼저 알잖아요.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죽빗소리를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컵을 알아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이 끼어들지 않았을 때 먼저 아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것이
있지 않나요, 이게? 먼저 아는 게 있지 않나요? 저절로 아는 게 있지 않나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모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아직까지도 그걸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는 좀 전에 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뭔가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스스로는 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그게 공부에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사님이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는 또 몰라요, 사실. 이 상황에서. 그러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 상태를 자꾸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냐, 그렇지 않느냐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 경험을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경험을. 저절로, 지금 소리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죠. 저절로 비추고 있죠. 그쵸? 그것이 이 죽비도 저절로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쵸? 그 다음에 본인이 이거를 모르겠다는 그 생각도 비추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실 감정도 여기서 비추어지거든요. 아, 두렵다라든가 죽음이 두렵다라든가, 그렇지? 마음이 괴롭다라든가.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이렇게 다가오면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가 익숙해진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여기서 일어나요. 저절로 비춰요. 저절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경험을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침 소리도 탁 자각이 되죠. 스스로 아시죠. 각이 되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일이 다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모든 일이 원천이 이거 아닐까요?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굴려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꾸 뭔가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던 습관대로 뭔가 대상으로서 잡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아는 게 아니고 잡는 게 아니고 나조차도 여기서 비춰진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게 몸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다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나 나의 존재나 나의 몸이나 나의 행위나 그 모든 거를 그러니까 내가 꽃을 보는 것을 이것이 비추고 있어.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을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이것이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허공이 본다, 허공이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도 가능하죠. 이것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어요. 주객간의 그 관계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행위나 모든 것들을 이것이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거 허공이 비추고 있다 이거예요. 허공이 안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저절로 비추고 있는 걸 어떻게 이걸 부정하겠습니까? 저절로 시원한 바람이 일어나고, 응? 그냥 저절로 이거 내가 손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드는 것이지. 우리는 이 순간에 내가 손을 들었지 이 생각이 해석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내가 이 손을 든다는 그 생각이 학습된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 이런 상황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문장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이 됐어. 이런 거는 내가 손을 든다고 하는 거야. 이 패턴화된 고정관념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생각과 손의 움직임은 사실은 다른 성질의 것이죠. 그 분별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은 내가 손을 드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이거는 내가 손을 든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다 규정해버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부처님의 오온이다 하잖아요, 몸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발생을 해서 이걸 한 덩어리의 객관적인 사실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우리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그냥 색일 뿐이야. 근데 상은 또 별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같이 한 덩어리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든다는 사실이 있다. 객관화시켜버리죠. 따로 있는 어떤 변함없는 일처럼 만들어버리죠. 의식이 탁 이거를 한 대로 묶어가지고. 그 생각이 없으면, 만약에 손을 든다는 생각이 없으면, 예. 생각이 없으면, 예. 드는 그 자체밖에 없는. 지금 생각이 있네요. 예? 지금 이 생각이 있네요. 이 생각이 저절로 일어났네요. 일어나죠. 그렇죠? 그건 지금 질문은 생각의 내용에 떨어진 거고, 진짜는 생각이 없으면 이거잖아요. 이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났잖아요. 네, 일어났지. 거기 있잖아요. 우리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이라 내용에 떨어져 버려요. 생각이 없으면 하는 이것일 뿐인데, 변함없는 거는. 근데 우리는 생각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죠. 그 생각이 일어나 버리면. 근데 생각이 없으면에는 여기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이 없으면 아무 맛도 뜻도 없는 이것일 뿐인데, 생각이 없으면 만약에 그 생각이 안 떨어지면 이건 생각이 아니죠. 그냥 이것일 뿐이지. 이게 진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있으면 해도 상관없어요. 생각이 있다라는 거에 떨어지면 생각이 있는 건데, 생각이 있으면 하는 이것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어떤 일이 아니라,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 뜻이나 소리에 떨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생각이 없으면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말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고, 순간적으로 어떤 언어가 일어나도 그 내용에 떨어지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젯밤 깊은 잠 속에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게 생각이라, 생각에 떨어져 버리면. 근데 어젯밤 깊은 잠 속에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 자체이면 여기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없는 상태를 따로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분별되는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생각이 없는 것이지, 생각이 있다 해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생각이 없을 때만 없는 게 아니죠. 근데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떨어지면 그게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이 없으면, 여기에 생각이 있으면, 상에 안 떨어지면 이게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일 뿐인 것이죠. 따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을.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떨어지는 거야. 생각이 없다는 생각에, 그게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모든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의 그런 갈림길에 선단 말이에요. 말의 내용하고 상관없이 모든 말은 떨어지면 생각이고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생각도 아니고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제하게 쓴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도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자제한 게 아니고. 모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실 여여한 것만 있으면 그게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라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념, 무상,
무주, 육주 스님, 무상, 생각에 생각이 없다. 이 말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이게 진정한 무념이고 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 하는데 이 생각이 있다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바로 무상이고 무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따로 무념이나 무상을 따로 두면 안 돼요.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것이지.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게 그게 무념이고 무상인 거예요. 생각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도 그 생각이 없는 상태에 떨어져 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있고 없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다 이거예요. 자기 어떤 행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상에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걸림이 없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진짜 생각 있음과 생각 없음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온갖 생각에서 생각이 안 떨어지면 그게 생각 없음인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온갖 생각이 이 자체라. 그러면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화두가 다 하나라는 건 그거예요. 이목고를 하든 마삼근을 하든 뜰앞에 잣나무를 하든 뭐 조사설해일을 하든 그 내용에 떨어지면 진정한 화두를 보지 못한 것이고 진정한 살아있는 활구를 못 본 것이고, 활구는 뭐야? 이거예요. 모든 어떤 언어가 오든 어떤 다양한 그 화두가 오든 늘 똑같은 자리, 생각이 안 떨어지면 이거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똑같죠. 모든 말이나 화두뿐만 아니라 모든 말이 다 똑같죠. 모든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이고. 생각 없음을 따로 상상하지 마세요. 그건 다 생각이니까. 그건 다 상에 떨어진 거고 생각에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깊은 잠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깊은 잠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은 어떻게 되죠? 그 자체가 깨어있다라는 증거예요. 깊은 잠이 지금 활발하게 깨어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든가 깊은 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깊은 잠,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것, 이것이 이 생각이라는 걸 몰라 사람들은. 깊은 잠은 내가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분별도 안 되는 그런 상태지라는 이 망상, 아주 깨어서 망상하는 거기에 떨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깊은 잠도 이거고 깨어있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깊은 잠이 있을 때는 깊은 잠이 어디 있습니까? 깊은 잠이 아니라 깊은 잠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생각이 있다 없다가 내용이 안 떨어지면 이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있다도 이거고 생각이 없다도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목고도 이거고 마삼근도 이거고 뭐 거사님 해도 이거고, 그죠? 깨달음 해도 이거거든요. 다 모든 것의 당처가 이거잖아요. 모든 언어와 생각에, 그렇죠? 하늘 해도 이거고 땅 해도 이거예요. 산하대지가 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확 분별에 떨어지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벌어진 일이 없는데 벌어졌다 해봐야 그거는 환상에 빠진 것이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닌데요. 생각에 떨어진 것이지. 하늘과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이 동근이라,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한 뿔이라고.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이 분별의 당처, 이걸 당처라고 하잖아요. 당처. 모든 것이 당해 있는 그 자리, 모든 것이 직면해 있는 그 자리. 여기잖아요, 이거. 여기서 다 산하대지로 하늘과 땅으로 벌어지지 않나요? 모든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 한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경계에 떨어지면 온 우주가 창조되고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세계는 없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한 생각에 우주가 창조된다. 이런 말들이 와닿아야 돼요. 분별하면 있어. 분별하지 않으면 없어요. 분별에 떨어지면 있어.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없습니다. 분별에 떨어지면 있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없어요. 내가 컵이 따로 있고 꽃이 따로 있네? 따로 있다라는 그런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컵이 여기 있고 꽃이 여기 있구나. 그럼 벌써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없음을 따로 구하지 말고 생각에 분별에 안 떨어지는 게 그게 생각 없음인 거예요. 생각이 물들지 않는 자리.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것이 모든 생각 이전 아닌가요? 이것이 꽃 이전이고 컵 이전 아닌가요, 이게? 여기서 상에 떨어져 버리면 꽃인 것이고 뭐에 떨어져 버리면 컵인 것이고. 근데 꽃하든 컵하든 그 상에 떨어지지 않으면 꽃과 컵이 한 자리 아닌가요? 이 자리 아닌가요? 그렇죠?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 이거 하나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삶도 이것이고 죽음도 이것이고. 그 자기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돌아봐야지. 분별된 상에 따로 떨어져서 도를 구하니 벌써 틈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틈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게 그거예요. 한 마음이 이렇게 해서 그 상에 떨어져 버리면 그 틈이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는 아무 틈이 없어요. 이것이 진정한 꽃이고 이것이 진정한 컵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라고. 만법이 귀일한다라는 건 귀일이 아니라 원래 하나라. 만법 등일이라 그냥. 온 우주가 하나라는 거는 온 우주가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 안 하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우주도 없어요, 원래. 우주도 이건 상이라, 환상. 그래서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금강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분별하면 우주가 있어. 분별하지 않으면 없는데 그럼 우주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그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죠. 그 어떤 실체성이 없는. 이것뿐이다라는 거를. 이걸 벗어난 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알아요. 뭔가 한 생각이 일어나서 이런 건 따로 있지 않나? 이게 달까 하는 것도 이거라. 그렇죠? 이게 달까? 과연 이게 달까? 하는 것도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심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달까 하더라도 이게 다일까라는 그런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 의심도 없죠, 여기에서는. 이게 다일까가 이게 다인데 뭐. 우리가 순간적으로 습관적으로 한 생각 일어나면 막 그거에 사로잡히는 그 습관성 때문에 자꾸 이게 틈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일까 하든 의심이 일어나든 아니면 그 자기의 분명함이 일어나든 사실은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하다 해도 이거고 흐릿하다 해도 이거고 안다 해도 이거고 모른다 해도 이거라.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저절로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게 온갖 생각을. 근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비추어진 생각에 떨어지느냐 마느냐의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미혹하냐 아니면은 어둡지 않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그 낙처, 당처 그것만 관심을 두시고 나머지는 어떤 사사로운 어떤 그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은요. 이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지면 더 조화롭게 지혜롭게 우리가 응하게 되지 그 편견과 사로잡힘 없이 인연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서 자기한테 요구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내가 막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서 애써 노력해서 이룬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더 좋아요. 더 활동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무런 사로잡힘 없이. 그럼 더 잘 보입니다. 세속일도.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실수하는 것들은 대부분 뭔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인연의 흐름을, 이 섭리를 읽어내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될 일은 안 되고 될 일은 돼요. 그게 내가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니듯이 그거를 점점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도 이게 항상 변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를 알아서 준비해야 돼, 대비해야 돼, 이게 그냥 지금의 어떤 기대이고 생각일 뿐이지 그 생각처럼 현실이 펼쳐지지는 않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신뢰 선생님 얘기하시는 중에서 대상에 떨어지지 얘기를 어떤 말이 있어서 대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같아. 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받아들여져요. 네. 그런데 모든 게에서 여기서 나온다는 어떤 그런 게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예외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모르겠어요.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그거는 그렇구나. 내가 그게 생각을 해야지 받아들면 이게 분별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게 좋다 나쁘다도 그걸 생각 안 하면은 그건 뭐 그거라고 그거는 이제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찾고 있었겠죠, 제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뭐가 이게구나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일어나는 어떤 장소가 따로 있구나라는 식의 그 생각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벌써 순간적으로 미세한 생각에 떨어진 거예요. 뭔가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이죠. 그렇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미세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서 일어나지라는 그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이런 분별이 일어나니까 찾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하는 이 생각도 딴 데서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안다 모른다 컵이다 꽃이다 하는 이 분별에 안 떨어지면 이 자리인 데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하는 그 분별도 아주 잘 속게 생긴, 공부하면서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게 뭐 출처다 이런 얘기 듣다 보니까 그게 탁 받아들여져서 이게 어디서 일어나지, 그거를 찾는 마음이 싹 여기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분별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그것도 똑같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지 하는 이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나지?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아닌 거예요. 찾으려는 마음도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대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찾으려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게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연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뭐랄까,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일어나면 확연하지 않고 확연하면 일어나지 않는 그것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어나기 때문에 확연하지 않은 거예요. 그 찾는 마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찾는 마음이 멈춰지면 확연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한다고. 찾아야 확인한 것 같죠. 예. 근데 그 찾는 마음이
이게 한순간 돌이키는 거죠. 이게 어디 있지 하는 이 생각도 이거네라고 하면서 탁 멈춰지면 그때 확연해진다는 거죠. 확연함이라는 거는 이게 같이가 않은 거예요. 이게 확연하려면 찾는 마음이 쉬워지면 되는 것이, 찾는 마음이 쉬워지면 확연해지는 것이고, 이게 어디지 하는 것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나오지 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서 뭔가를 대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심행, 마음이 행해서 일어나는 거죠. 어느 곳으로 향하는 거죠. 심행처멸, 마음이 갈 곳이 끊어져 버리면 그럼 여기밖에 없거든요. 당처. 왜 끊어져? 이것도 분별이구나. 분별로 찾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딱 멈춰져 버리면 그때 확연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확연해져야지 멈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아닙니다.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그 가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정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지혜가 밝아져요. 법안이 밝아진다고. 법안이 밝아지려면 고요해져야 돼요. 법안이 밝아졌다 하는 거는 고요해졌다는 얘기예요. 마음.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확연해져야 돼라는 인과적으로 도를 공부를 한다고요. 인과법은 그 분별 세계의 일인 것이고, 그건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시간이 없어요. 여기에는. 찾는 마음 쉬면 그게 바로 분명함인 것이, 분명함이 되려면 찾는 마음 쉬면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억지로 쉬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이것도 분별이네. 이거를 자기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음이 이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지? 이것도 생각이구나. 생각에 의지해서 찾고 있었구나. 분별에 의지해서 찾고 있었구나. 분별에 의지해서 어떻게 분별 아닌 걸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분별을 탁 놓아버리면 그게 분별이 없는 것이지. 자꾸 이렇게 일어난 생각에 속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인데, 뭔가 아직, 그쵸?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 아직 뭔가 있지. 자기가 뭔가 알지 못하는, 그쵸? 인지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바꿀 뭐예요. 이게 돼야지, 이게 내가 공부가 된 거야 라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가, 그 순간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뭐 어떤 식의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든가. 그런 어떻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좀 어떤 그런 게, 근데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경우거든요. 탁 쉬어지면 달리 보여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 버리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일어나야지 나는 쉬겠어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 것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분별 아닌가요? 그런 식의 뭔가를 기다리는 것도 추구 아닌가요? 추구죠. 기다리는 건 추구죠. 추구죠. 추구가 있는 한은 절대 그런 식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멈춰졌을 때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화가 되는 것이지.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야. 얻으려는 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의 이벤트를 그래서 저도 법문적인 체험 그런 거 없다라고 하는 건 기다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진정한 체험은 기다리지 않을 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니까. 체험을 하지 말라는 거는 체험하기 전에의 사람들이 말하는 체험은 체험에 대한 환상이지 진정한 체험이 아닌 거예요. 그 환상을 내려놓았을 때 내가 하는 체험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게 진정한 체험인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체험하려고 하고 그걸 기다리면 뭔가 얻으려고 하면요. 진짜 그거는 내가 얻으려는 그거는 다 왜곡된 것이고 나의 어떤 투사인 것이고 진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다 쉬어졌을 때 내가 그거를 원치 않아도 그게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순서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가? 뭐 신부들 얘기 뭐 항상 예수님 하나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부지런한 신부가 돼야지 왔을 때 우리 알아본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를 이렇게 추구를 쉬어야 돼. 비워야 돼.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공부를 잘못 알아요. 뭔가를 내가 얻어야지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부는 그런 패턴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지 얻는 거예요. 사실 얻는 것도 아니지. 원래 있었던 건데 그 원래 있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거죠. 얻는 게 아니고. 절대 이거는 얻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들어온 거는 진실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뿐이라는 건데, 진짜 의연해지려면 우리가 대상 경계에 휘둘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경계에 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뭔가, 어떤 일어난 생각이나 분별이나 그런 거, 아니면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런 것이 스스로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속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실체 없는 거예요. 속기 때문에. 온 우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어떤 깨어있는 허공과 같은 그것일 뿐인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일 뿐인 거란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근데 무궁무진한 이 변화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식의 망상으로 일어나든 어떤 식의 고통으로 일어나든 이거의 표현일 뿐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 경계에 떨어지면 삶과 죽음이 벌어져 버리고 떨어지지 않으면 늘 이것인 것이죠. 그림자에 속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만 있는 거예요. 생각 있음과 생각 없음은 하나입니다. 그 생각 있음은 생각에 떨어지니까 있는 것이고 생각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게 생각 없음인 거예요. 온갖 생각이. 이거 좀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를 우리가 소홀하게 볼 수 있나요? 그 어느 것보다도 진지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사가 문제가 그렇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거를 해결해 줄 그런 길이고 어떤 실마리인데 그걸 우리가 소홀하게 볼 수 있나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지하게 보셔야 되고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진짜 이것밖에 없는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일이 있는지, 이 한 생각 분별이 일어나는 이 자리를 떠나가지고 이것저것이 있는 것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이쪽으로 돌아와 버리면 사실은 그 모든 실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그 모든 것의 낙처가 이거라는 확인이 분명하게 자기한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못 봤다 이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시라. 모든 이게 우리가 컵을 보든 꽃을 보든 아니 저 멀리 있는 것을 보든 그것의 낙처를 보면은 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런 설법이나 설명이 아니라 본인이 몸소 확인하는 게 그게 진정한 깨어남인 거예요. 말은 힘이 없어요. 들은 말은. 자기가 봐야 되는 것이. 자기가 진짜 그건지 줄을 다 당겨 봐야 돼, 이거. 그러면 다 거기서 만나요.
그것이 분명해져 버리면 그때서야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다라는 게 자명해져 버려요. 그게 밝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예외가 없어지는 게 그게 확연해진다 하는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뭐 확연하지가 않은 거죠. 온 우주에 그림자가 없으면 그게 확연한 건데 뭔가 어두운 음지가 있으면 그게 확연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따로 있는 것들이 있는 거라. 따로 두고 있는 거. 그것이 낙처를 잘 보시라. 당처를 잘 보시라. 오늘은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